안녕하세요, 여러분. C 언어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린트F, 스캔F 같은 표준 입출력 키보드나 모니터를 가지고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거나 모니터로 출력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4주차 한 달째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를 직접 타이핑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제가 소스를 다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타이핑 시간을 아끼게 하고, 그 다음에 소스를 좀 많이 변형해보라는 차원인데, 어떤 친구들은 그대로 소스를 복붙해서 과제를 내고 그러는데요. 열심히 했다고 한 학기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실력이 하나도 안 늘어 있을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직접 타이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영문 타자가 다 안 되죠. 저도 뭐 물론 마찬가지인데, 좀 자꾸 타이핑 해보고, 그 다음에 소스도 이게 귀찮은 사람들은 자꾸 제 소스를 변형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한 학기 동안 남는 게 정말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부러 틀리고서 또 에러 메시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F4키를 누르면 어떤 에러가 났는지 결과가 나오고요. 그 에러 메시지들을 이렇게 직접 구글에다 그대로 검색을 해보면 뭐 정말 자세하게 친절하게 많은 한글 자료들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소한 거를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글링을 해본 다음에 구글링 해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몇 분 만에 다 수정할 수 있는 오류들이니까 꼭 구글링을 먼저 해보기 바라고요.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단순화시켜서 이제 차근차근 해보는 이제 그런 그 실습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잠깐 얘기를 할 거고,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어쨌든 에러 메시지들을 보고 에러 메시지들을 F4키를 눌러서 에러 메시지들을 보고 구글링 해보고 이러면 대부분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지금 다 에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좀 얘기를 더 하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은 직접 소스 코드를 타이핑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소스가 너무 길면 복붙해도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형을 해봐라. 그래서 벌써 뭐 몇 명은 그대로 그냥 복붙해서 과제를 내고 그러는데요. 절대로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제 소스를 그냥 하고서 고개 끄덕끄덕 거리는 것은 프로그래머의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은 식별자 이름 만드는 규칙 했었고요. 리터럴이라고 해서 이제 숫자는 그냥 쓰면 되지만 문자 상수는 양쪽에 작은 따옴표, 문자 두 개 이상이 모이면 한글은 무조건 문자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큰 따옴표 한다. 정말 중요하다. C 언어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다. 그냥 A라고 쓰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해야 되고, 그냥 ABC라고 쓰면 안 됩니까? 반드시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료형과 변수선언, 기본 자료형 종류, 그 다음에 자동형 변환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거 얼마라고 그랬어요? 2점은 절대 아닙니다. 2가 나와요. 얘가 인티저이기 때문에 결과도 인티저로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이렇게 소점이 있는 데이터들, 더블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나누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둘 중에 하나가 더블형이면 수점이 있으면 얘도 잠깐 동안 연산할 때 4.0으로 바뀐다. 이 경우는 얘는 10.0으로 바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자동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요. 되도록이면 근데 사실은 자동형 변환보다는 이렇게 자료형을 맞춰서 연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소점 있으면 소점 있는 걸로, 없으면 없는 걸로. 언어에 따라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형이 연산이 안 되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맞춰주는 게 좋겠고요. 열거형 좀 어려웠었죠. type define 뭐 이런 것도 definition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저번 주에. 자, 이번 주에는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 사용법 배울 거고, 많은 함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printf나 scanf 이 함수가 이제 만능 함수입니다. 기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배우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이런 함수를 처음에 배우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기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이나 푸시 들어가 있는 많은 함수들이 또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를 하지만 또, 교수님 뭐 너무 암기할 게 많아요. 용어도 많이 나오고, 너무 암기할 게 많은데요. 라고 하는데요. 암기할 거 없습니다. 다 오픈북으로 시험 본다고 그랬죠. 책 가져와서 여러분들 보면서 하면 돼요. 암기할 거가 아니고, 그냥,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 배울 때 모든 기능을 처음엔 쫙 다 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기능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 돼요? 구글링해서 기능을 찾아서 또 익숙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트f 함수의 기능, 물론 저야 이제 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잘 알고 있지만, 암기가 되어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르겠으면 그때그때 구글링해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완벽하게 다 마스터한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평생 못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하면서 그때그때 구글링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 타이핑하고 변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변형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 실력이 쑥쑥 늘 겁니다. 전 24년간 강의를 해오면서 정말 느끼는 내용이니까 꼭 변형을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저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C 언어, 혹은 제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용어가 바로 이 아규먼트와 파라메터라는 얘기일 거예요. 리턴 값, 이 세 가지 용어고요. 함수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작업을 하는 애를 이제, 자판기다, 함수다라고 하고요. 동전이나 버튼을 눌러야지, 동작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동전이나 버튼을 우리가, 아규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아규먼트.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자판기 안에서 동전이나 버튼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서 자판기 안에서 사용하는 애를 파라메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규먼트가 들어오면 파라메터를 가지고 처리한다. 이게 용어가 이제 조금 다 그냥 파라메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매개 변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애는 아규먼트.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일단 내부적으로 동작할 때는 걔를 파라메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커피가 튀어나올 텐데요. 그 튀어나온 애를 리턴 값, 책에 따라서는 반환 값이라는 용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반환 값인데 저는 그냥 리턴 값이라고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들 책들이 많이 있고 공짜로 빌려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표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펑션은 이러한 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표준에서 자 printf는 이런 기능을 구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컴파일러를 만든 회사들이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함수들의 집합을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합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고요. 자, 우리 인티저 x는 10. 그냥 x 이퀄 10이라고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읽을 때 x는 10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를 이렇게 10을 x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읽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입 연산자인데요. 연산자 나올 때 얘기를 하겠지만 x는 10이 아닙니다. 10을 x에 넣어주세요. 라고 그냥 10을 x에다 넣어줄 수가 없죠. 반드시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죠. 변수 선언을 x를 일단 인티저형으로 선언하고 10을 x에다가 넣어주고 자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C 언어에서는 뭔가 사용하려면 반드시 선언을 해야 되고요. 함수를 선언할 때는 그 선언이 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자, 이거 나중에 사실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가 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또 제가 얘기하지만 교수님 너무 용어들도 많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스가 100% 이해될 수가 없어요. 뒤에 나온 내용들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조만간 다 이해가 될 거야. 저만 믿고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변수도 사용하기 전에 선언하고 함수도 사용하기 전에 선언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탠다드 IO 헤더 이런 H로 끝나는 파일인데요.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중에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자,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 스튜디오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스탠다드 IO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펠링 오타를 안 낼 수 있어요.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을 열어보면 굉장히 긴 이제 소스가 나올 건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printf나 scanf 함수들의 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수들의 선언은 뭐냐?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와요. 함수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선언도 해보고 할 거거든요. 그때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변수도 그렇고 함수도 그렇고 사용하기 전에는 선언해야 된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printf, scanf 오늘 배우지만 이 함수가 만능이다 보니까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쭉 뭐 도움말 보면서 하면 된다는 거. 자, printf 함수의 도움말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단어에 마우스를 놓고 F1 키를 누르면 도움말이 떠요. 도움말을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구글링을 하는 방법이 있죠. printf. 더 정확하게 하려면 C 혹은 C printf 아니면 C 언어 printf 하면 한글로 뜹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구글링 번역 그 검색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글이 하나라도 타이핑을 하면 한글 것까지 다 해서 이제 검색을 하죠. 물론 세팅해서 바꿀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런 거 검색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soin.kr에 들어가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함수를 찾아보면 항상 매개 변수와 리턴 값, 반환 값이 뭔지를 제일 이제 궁금해 해야 되죠. 이 함수한테 뭘 넣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어떤 값이 튀어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항상 도움말을 볼 때는 제일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잠깐 뭐 도움말을 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스를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했다고 하면 내가 printf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F1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도움말을 누르면 printf 쭉 있고 기본적으로 syntax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사용법, 선언 이런 걸 이제 함수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입력으로 매개 변수는 뭘 넣어야 되고 반환되는 값은 뭐다. 자, printf도 리턴 값이 반환 값이 있네요. 인쇄된 문자 또는 오류가 발생할 때 음수를 반환합니다. 문자 수가 리턴이 된다네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99.9%일 거예요. 도움말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printf 함수도 리턴 값이 있었구나. 리턴 값에 이 인티저형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의 문자를 내가 출력했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랑 비슷한 애들인가 봐요. 4개가 있네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로케일 같은 것도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도 돼요. 그래서 뭐 보면 멀티바이트 캐릭터 셋 뭐 이제 C 언어에서는 유니코드보다는 이 멀티바이트 캐릭터 셋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까지 하면 지금 어렵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printf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또 더 안전한 함수라고 해서요. 언더스코어 s가 붙은 함수들도 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 이제 다른 컴파일럿은 동작하지 않으니까요. 좀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F1 키를 눌러서 도움말을 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캐럿이라고 하죠. 요 ibeam이라고 하는 이 I자 캐럿을 올려놓으면 온라인 검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여기서도 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글 것도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도 되겠고요. 뭐 이제 중간중간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근데 다 번역을 해버리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쪽의 것들은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많은 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쭉 하겠지만 외울 수가 없죠.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때그때 도움말 찾아가면서 그때그때 해결을 하는 거고 아니면 soin.kr 가가지고요. cc 뿔뿔에 가서 레퍼런스에 가서 쭉 보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rintf 자, 여기는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캡처나 이런 거나 되지 텍스트로 가져올 수 없어요. 텍스트로 가져오려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자, 여기 soin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함수가 있지만요. 여기 이제 표준 함수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이제 터보C에서 사용하던 그런 함수들인데 그래서 뭐 표준 함수들은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뭐 표준이 아닌 함수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다 지원한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함수의 도움말을 보는데 어쨌든 매개 변수 입력하는 건 뭐고 리턴 되는 건 뭔지 요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항상 이제 함수 도움말 보면 보통은 영문 사이트에 보면 설명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required header. 그래서 이 printf나 이런 함수를 쓰려면 이 뭐 이제 와이드 캐릭터를 쓰는 printf 함수인데
두 개가 이제 기능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required 헤더는 샵 include를 예를 해줘야 됩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뭐 포함해야 될 헤더 파일이 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printf나 이런 함수에 이 기계어 코드가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 이 .lib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싱글 스레드냐, 멀티 스레드냐, 아니면 DLL을 할 때 사용하는 스테이틱 라이브러리나 어렵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printf도 기계어 코드로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거 사용하면 여러분들 코드에 printf의 기계어 코드가 링크될 때 이게 붙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런 파일들이 실제로 printf 함수에 기계어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 return 값이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줄을 보면 기본적으로 함수의 원형 프로토타입이라 이것도 나중에 다 할 겁니다. 너무 새로운 게 또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쭉 printf 함수는 리턴 값이 인티저다. 이 인티저라는 것은 어떤 값이냐? 프린트된 인쇄된 문자 수가 리턴이 된다. 아까 잠깐 봤었죠. 그 다음에 콘스탄트 저번 주에 했던 것도 나오고요. 캐릭터 포인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괄호도 나오네요. 대괄호의 이 부분들은 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략 가능한 부분이고, 굉장히 어렵네요. 사실 printf 함수. 근데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